단 한 번의 사명으로 50년 동안 유지해온 서방의 안보 방패가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평화를 샀다고 믿었겠지만 그들은 사실상 적군에게 안방문을 열어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1억 달러라는 헐값에 넘겨진 디에고 가르시아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인도양 한복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목줄을 겨누던 불침 항모이자 자유진영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견고했던 방어선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치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 무장 해제당하는 서방 세계의 순진함과 그 빈틈을 파고드는 중국의 냉혹한 전략 시뮬레이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경노하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며 낭만을 이야기할 때 적들은 그 지도 위에 미사일 사거리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국이 포기한 것이 단순히 바다 위의 땅덩어리가 아니라 미래의 패권 그 자체였음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당신의 안보와 직결된 이 거대한 체스판의 움직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지금부터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지정학적 악몽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인도양은 단순한 바다가 아닙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컨테이너 화물의 3분의 1이 이동하는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동맥이자 생명선입니다. 누군가 이 바닷길을 통제한다면 그는 세계에 숨통을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거대한 바다를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한 계획을 실행해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을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지도 위의 주요 거점 항구들을 진주처럼 하나씩 꿰어 자신들의 군사적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야심찬 포위망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2017년 지부티에 건설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첫 해외 군사기지입니다. 아프리카의 뿔과 수에즈 운하로 가는 길목을 장악한 이 기지는 중국이 더 이상 대륙 안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총성 없는 전쟁인 경제적 침략, 즉 부채의 덫에서 시작됩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 사례를 보십시오. 중국 자본을 빌려 항구를 지었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운영권을 99년 동안 중국 국영기업에 넘겨줘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상업 항구처럼 보이지만 유사시에는 언제든 중국의 핵 잠수함과 구축함이 정박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민군 융합의 실체입니다. 이제 중국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모리셔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도양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 섬나라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넘어간다면 진주 목걸이는 완성되고 서방 세계의 목을 조이는 완벽한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모리셔스는 이미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공항 건설 자금 등 막대한 차관을 들여오며 친중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완벽한 포위망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제거하거나 무력화해야만 하는 눈엣가시가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영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설적인 기지, 디에고 가르시아입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단순히 활주로 몇 개가 깔린 섬이 아닙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곳을 두고 불침 항모라고 부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항공모함은 격침될 위험이 있지만 이 거대한 산호섬은 절대 가라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양 한가운데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사이 정확히 중간 지점에 위치한 이 섬은 신이 내린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에서 발진한 전투기는 중동과 아프리카는 물론 아시아 전역을 작전 반경에 둡니다. 이 기지의 진정한 가치는 압도적인 수용 능력에서 나옵니다. 4km가 넘는 활주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군용기를 띄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인 B-2 스텔스 폭격기, B-52 장거리 폭격기, 그리고 초음속 B-1B 랜서가 언제든 출격 준비를 마친 상태로 대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 과거 나사가 우주왕복선의 비상 착륙지로 지정했을 만큼 이 기지의 인프라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단순한 위험용이 아닙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지난 30년 동안 서방이 치른 모든 현대전의 심장이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의 폭격이 이곳에서 시작되었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의 핵심 발진 기지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과 2025년 예멘의 후티 반군을 정밀 타격할 때도 폭격기들은 어김없이 이곳에서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폭격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정보력입니다. 기지 깊숙한 곳에는 거대한 위성통신 시스템과 감청 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방 세계의 눈과 귀입니다. 인도양 상공을 지나는 모든 전자기 신호를 포착하고 적성국의 통신을 감청하며 잠수함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추적합니다. 영국이 이 섬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방 정보 자산의 핵심 뇌관을 제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4,000명이 넘는 미군과 영국군 병력이 주둔하며 철통같이 지켜온 이 요새가 이제 서류 한 장으로 인해 가장 위험한 도박판 위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디에고 가르시아를 99년 동안 임대했으니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순진하기 짝이 없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지금 트로이의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고 있습니다. 모리셔스는 이미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은 공항건설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차관을 제공했고 모리셔스 정부 청사와 같은 핵심 인프라 곳곳에 중국 자본이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빚을 진 자는 채권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국가 간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더욱 치명적인 위협은 바로 회색지대 전략입니다. 중국은 굳이 군함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수백 척의 낡은 어선들을 보낼 것입니다. 이른바 해상 민병대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어선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고성능 레이더와 감청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낚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주변 24해리 완충지대 밖에서 24시간 내내 서성이며 기지를 드나드는 핵 잠수함의 음향 신호를 수집하고 미군의 통신 주파수를 분석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후가 아님을 증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의 레암 해군 기지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항만시설 개선 지원이라며 시작했지만 위성사진 분석 결과 비밀리에 중국군 전용 구역이 건설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민간 투자인 척 접근하여 교두보를 마련하고 야금야금 그 성격을 군사적으로 변질시키는 살라미 전술입니다. 모리셔스가 주권을 갖게 된 외곽 도서들에 중국 자본으로 해양연구센터나 관광 호텔이 들어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옥상에는 관광객용 망원경 대신 미군 기지를 훤히 들여다보는 초정밀 감시 카메라가, 지하실에는 중국 정보부 요원들이 상주하는 서버실이 설치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최신형 정보 수집함인 815형이 과학 연구라는 핑계로 이 해역을 제집 드나들듯 누비게 될 때 디에고 가르시아의 은밀함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영국은 섬을 빌렸지만 중국은 그 섬을 포위할 권리를 산 것입니다. 안보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모리셔스 정부를 압박해 외곽 도서에 대한 접근권을 얻어내는 순간 디에고 가르시아는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의 눈앞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군사기지는 이미 죽은 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정부가 믿고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는 바로 99년 임대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전례를 비추어 볼 때 이 숫자 99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서방 세계는 계약서에 찍힌 도장을 법적인 구속력이라고 믿지만 중국 공산당에게 조약이란 힘이 없을 때만 잠시 고개를 숙이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가장 뼈아픈 교훈이 바로 홍콩입니다. 1984년 영국과 중국은 홍콩 반환 협정을 체결하며 일국양제를 약속했습니다. 50년 동안 홍콩의 체제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전 세계에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깨지는 데는 채 25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석상에서 그 역사적인 조약을 두고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역사적 문건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경악했지만 이미 홍콩은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힘의 논리 앞에서는 국제법도 무력했습니다.
모리셔스와의 계약이라고 다를까요? 지금 당장은 모리셔스 정부가 우호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9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권은 수십 번 바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은 친중 정권이 들어서서 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임대 계약 파기를 선언한다면 영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런 판결 따위는 가볍게 무시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물리적 보안의 취약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18년 에티오피아에 위치한 아프리카 연합 본부 건물이 5년 넘게 중국에 의해 도청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건물은 중국이 우호의 상징이라며 전액 무상으로 지어준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서버실의 데이터가 매일 밤 상하이로 몰래 전송되도록 설계된 거대한 스파이 기기였습니다. 벽 속에 숨겨진 마이크, 서버에 심어진 백도어, 이것이 바로 중국식 인프라 지원의 실체입니다. 디에고 가르시아의 울타리 너머 모리셔스가 관할하게 돼 외곽 섬들에 중국 건설사들이 리조트나 통신 기지국을 짓기 시작한다면 그곳은 제2의 아프리카 연합본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영국은 주권이라는 명분을 위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종이 위에 서명으로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늑대 앞에서 양들이 평화협정을 맺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2025년 2월 트럼프는 영국 총리에게 잘 될 것 같다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는 디테일보다는 큰 그림, 즉 영국의 결정을 존중하는 동맹의 리더로서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20일 그는 돌변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그의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대한 영국이 멍청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도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트럼프는 법률가가 아니라 부동산 사업가이자 철저한 현실주의자의 눈으로 이 판을 다시 뜯어보았기 때문입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국제법정의 판결문에 갇혀 명분을 따지고 있을 때 트럼프는 지도 위에서 중국의 붉은 깃발이 인도양을 뒤덮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감한 것입니다. 그의 참모진, 특히 대중국 강경파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보고한 첩보들은 트럼프의 본능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카카, 이것은 단순한 섬 이양이 아닙니다. 중국에게 우리 앞마당 열쇠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외교 철학은 명확합니다. 힘을 통한 평화. 그는 영토를 포기하는 행위를 곧 항복으로 간주합니다. 그가 이번 사태를 비판하며 뜬금없이 그린란드를 언급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그가 덴마크에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했을 때 세상은 비웃었지만 지정학적 관점에서 그것은 북극해의 패권을 선점하려는 매우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에게 영토는 곧 국력이고 자산입니다. 돈을 주고 사와도 모자랄 판에 핵심 군사 요충지를 돈을 주면서 넘긴다? 트럼프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거래이자 위대한 어리석음입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 나약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적들은 서방이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 순간을 틈타 더 과감하게 도발해올 것이라는 섬뜩한 예언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말바꾸기는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동맹국을 향해 멱살을 잡고서라도 멈춰 세우려는 가장 강력하고도 거친 브레이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는 정확히 작동했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는 영국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2026년 1월 23일 트럼프의 비판이 나온 지 불과 사흘 만에 키어 스타머 정부는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차고스 제도 이양 법안을 전격적으로 철회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류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폐기 수순이나 다름없는 굴욕적인 후퇴였습니다. 보수당 대표 케미 베드녹은 이를 두고 스타머의 수치스러운 항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법안 철회가 아닙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영국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이 국제 압력에 밀려 영토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나약한 선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가장 기다려온 국가는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외무장관은 영국의 차고스 협상 발표 직후 즉각적으로 포클랜드 제도의 주권 회복을 위한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982년 영국이 피를 흘리며 지켜냈던 포클랜드가 이제 외교 테이블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차고스는 돌려주면서 왜 포클랜드는 안 되는가? 영국 정부는 두 사례가 다르다고 강변하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스페인은 지브롤터를 요구할 것이고 영연방 국가들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더욱 거세게 압박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노 효과입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하나를 내어주는 것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그 대가는 대영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지키자니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국제법을 따르자니 핵심 우방인 미국을 등지고 안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방국들은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60년 넘게 이어온 미국과의 비밀 조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라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영국은 섬을 잃을 위기를 넘겼을지 모르지만 외교 무대에서의 신뢰라는 더 큰 자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맹은 각서가 아니라 능력과 의지로 유지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국에게서는 그 어떤 의지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모든 지정학적 체스 게임에서 가장 큰 비극이자 위선은 바로 차고스 원주민들의 운명입니다. 영국 정부와 국제사법재판소는 인권과 비식민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1960년대 미군 기지 건설을 위해 강제로 쫓겨난 원주민들에게 고향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작 그 협상 테이블에 원주민 대표는 단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그들은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방자를 자처하는 모리셔스 정부의 본색입니다. 그들은 최근 섬을 돌려받기도 전에 소름 끼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리셔스의 주권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자는 누구든 10년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고 싶은 원주민들이 우리는 모리셔스 국민이 아니라 차고스인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영국 노동당 의원 피터 램은 주민들의 동의 없는 주권 이양은 또 다른 식민 지배일 뿐이라며 절규했습니다. 결국 이 거창한 주권 반환 쇼는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골치 아픈 법적 책임을 털어내고 싶었고 모리셔스는 막대한 임대료와 중국의 뒷돈을 챙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서 원주민들은 다시 한번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한 장기판에 졸로 전락했습니다. 인권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국제정치의 민낯은 이렇게나 잔혹하고 비열합니다. 결론입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태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화는 종이 쪼가리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 위에서만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과 같은 강대국조차 순간의 방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안보의 기둥을 뽑아버릴 뻔했습니다. 만약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없었다면 지금쯤 인도양의 지도는 중국의 색깔로 칠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선의가 전략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우리의 도덕적 우월감을 비웃으며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99년 조약? 국제법? 상대가 그것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묶는 족쇄일 뿐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셈법은 디에고 가르시아보다 훨씬 복잡하고 냉혹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차가운 경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면의 진짜 게임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와 공개된 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나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특성상 제작 시점과 현재의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콘텐츠에 담긴 분석과 전망은 제작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국가나 단체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균형 잡힌 시각과 판단을 권장합니다.